라는 거지. 오케이? 그 갈등의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과 양심 사이의 갈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문화 비판회가 드디어 그러셔요. 수수께끼를 의아해하는 표정을 차면서 그 회가 해산될 때 선생님이 굉장한 열변을 토하셨다는 말까지 있는데요. 아니 그런 일은 없어. 김만필은 그래도 부정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에는 그날의 감격에 찬 광경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감격에 차다라는 말은 당시 자신이 했던 행동을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일 거야. 라는 뜻을 품고 얘기했었던 거고 관련된 지식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모르는 척 해야 해. 내 강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치? 문화비판회가 드디어 해산되기로 결정해진 날 그는 분노에 불타 말은 더듬더듬 거릴지망정 그야말로 소리와 눈물을 한꺼번에 내쏟는 열변을 토했어. 그 고운 기억은 그가 아무리 비열한 인간이 되어버린 날이 있을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일. 김만필은 그것까지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자신의 현재 지위에 대해 잠깐 스스로 책망하는 성격에 잠겼었다. 그러나 그는 곧 공세로 옮겨갔다. 이거 뭐야? 누가 이긴 거야? 양심과 현실 중에 누가 싸워서 이겼어? 현실이 이긴 거잖아, 그치? 이런 소리까지 냄새를 맡아가지고 학생 사이에 펼쳐놓는 그 권한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생각이 됐어. 그래서 그 얘기 어디서 들은 거니? 수즈키는 김광사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요전에 닭가 직원한테 들었는데요? 닭가시 누구한테 들었대? T 선생이 그러시더래요. T 선생? 네, 김 선생님 굉장한 수재시고 동경제대에서도 문화비판의 중요 회원이셨다고요.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 오케이? 근데 실은 그거는 깎아내리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고 비라죠. 김만필은 말없이 생각했다. 이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무슨 깊은 책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기로 T 교수는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또 냄새 맡아왔을까? 정말 셰퍼드 같은 작자가 개새끼라고요. 자, 이놈 이번에는 제 모습을 나타냈구나 하고 분개를 했고 그러고 보니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스즈키까지도 또 의심스러워졌던 거야. 물론 스즈키를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도 T 교수가 한 거고 그 T 교수는 이 녀석도 지금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걸리적거리게 만들 만한 사람들을 다 밟아버리고 있는 중이잖아. 문화비판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고 아마 문학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교수는 뭐에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출세와 지위 확보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겠지. 눈엣 가시였을 거야. 그리고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이러지 않을 것 같았겠지. 그래서 둘 사이를 회방 놓고 있는 거겠지. 우리는 그걸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순수한 주인공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즈키는 오늘 처음 찾아왔으면서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철을 뜯어들면 단번에 학교를 쫓겨날 만한 소리를 지지하게 늘어나왔으니 그렇게까지 자기를 신용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거야. 그렇지? 예를 들자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선생님 유명하시던데요? 뭐? 아 옛날에 클럽에서 잘 나가셨다던데? 뭔 소리야?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이 아닐까요? 하룻밤에 여자들 3명씩 풀었다면서요? 이런 얘기하면 잘 생각해봐. 어떤 학생이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꺼져 이 새끼 화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오케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문화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반사회적 운동이기 때문에 교수나 강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이잖아. 근데 수즈키는 그거를 약간 뭐랄까 우와 하면서 쫓아온 거였단 말이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거를 밝히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어쩌면 이 수즈키 놈도 T 교수 한통이어서 일부러 김만필의 본심을 떠보러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졌어. 대체 취임식 다음날 T 교수가 난데없이 스즈키 욕을 자기한테 들려주는 것부터 이상스러웠지. 그것은 일부러 자기를 속일 전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에 자기가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스즈키는 김광사의 눈치가 험해가는 것을 보고 어쩔지를 몰라 멈칫거렸으나 스즈키가 그러면 그럴수록 김광사는 이 새끼 더 이상한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보이 잡히시죠? 오케이? 얘는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찾아왔겠지만 T 교수의 해방으로 김만필을 결론적으로 김광사를 자신들의 스승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됐죠? 자, 중략 다음 부분입니다. 키인상 그날 밤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H과장댁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던 그 밤 김광사가 의미 없는 웃음을 지었더니 기억하고 계시죠? 내 사과 상자 기억하십니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상이란 다 그런 거예요. 난데 그런 짓은 자기가 좋아서 하겠어. 어쨌든 지금 연말도 되고 있으니까 교장한테 뭐 과자라도 항상 사가지고 가서 찾아주시란 말이오. 네? 연말연시니까 윗사람한테 인사하라고요. 뇌물 바치라고 말을 던지고 T 교수는 그러고 가버렸어요.
교실에 들어가 강의를 하면서도 김강사는 T 교수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 씹어 생각해보면 T 교수의 말은 그럴 듯도 싶었지.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에 와서 과자 상자를 사들고 주적주적 주정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업신여금을 받을 것 같았지. 이런 느낌이랄까? 1월 1일이면 미리 센스라는 표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그대로 가볼게. 미리 줄타기 잘하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면 뭐 이거 학원에 밑에 볼까? 우리 학원은 그런 구조가 아니야. 아니고 원장님 저 내년에 월급 좀 올려주십사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라는 말은 숨긴 채, 그쵸? 내려가서 12월 31일 날 선물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하면서 막 급심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이런 일을 해야 네가 나중에 학원에서 편하게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참고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는요. 참고로 그 학원에 있는 강사들이라는 사람들도 워낙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라 쉽게 누구한테 꼽히질 않아요. 보통 부러지고 말지. 그런 쪽에 가깝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원장님도 그런 거 용납하실 분도 아니라고 난 알고 있고. 근데 얘는 그렇게 하래잖아,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잠깐 그 얘기하려다 말았구나. 그래서 지금 12월 31일 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한 대충 1월 6일 정도, 5일 정도 됐다고 생각해봐. 되게 이상하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한번 가봐야 되라고 T 교수는 말하고 있지만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들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T 교수의 성격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그가 진정으로 김강사를 위해 무슨 말을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겠지. 이제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속내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까. 만약 그렇다면 T 교수의 말은 실상은 책상 물림 주제에다가 어디가 만만치 않은 고장이 있는 김강사를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처세화법을 몰라? 그러나 또다시 돌려 생각하면 T 교수의 말은 좀 더 의미가 깊은 것으로, 교장은 너 미워하는 거잖아. 너도 미리 생각을 돌리지 않으면 목이 잘려. 오케이? 교장한테 줄 선다고 지금 표를 내야 돼? 나는 당신 라인이요. 유재석 할 거야, 강호덕 할 거야. 줄 잘 서라고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둘의 사이랑 상관없이. 그러나 어쨌든 그날 밤 김강사는 명치옥에 가서 서양과자 한 상자를 샀습니다. 자, 서양과자는 그러면 뭘 상징하는 거겠지? 사과 상자, 사과? 과자 상자는 뭐가 되는 거야? 현실과의 타협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겠지. 오케이? 적당하게 잘 보이는 줄 타고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한 건데 이 상자를 갖다 주는지를 잘 봐. 상자 샀어. 자꾸 사과 상자래. 과자 상자를 샀어요. 위에 조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족하지만 이런 선물이라도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 담겨있는 말이야. 조품. 두 글자를 쓰고 자기 밑에 명함도 붙였어요.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 마음속에는 동시 두 가지 의견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암만 뭐래도 이 짓만은 하기 싫다. 자, 이 과자 상자를 둘러싼 감정의 싸움. 이 짓이라는 표현 보이지? 오케이? 짓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여기는 마음, 부정적으로 여기는 마음, 부정적으로 여기는 마음. 이건 뭐야? 양심 쪽의 라인이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니야. 실력으로 보여줘야지. 근데 청탁을 따라가려는 얘기지.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교장도 이놈 인지도 라인 타려고 하네 하면서 빙그레 웃고, T 교수는 그 등 뒤에서 능글능글한 웃음을 띠고 나의 어리석음을 조소하겠지. 오케이? 어차피 S전문학교 다니는 것도 길지는 않을 것이니까, 강사는 시간 강사니까 이런 짓까지 하면 그만큼 나는 남은 미칠 뿐 아닌가?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이 또 드는데, 아니 T 교수의 말대로 세상이라는 게 다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암만 뽐내봤자 뱃속을 짝이면 S전문학교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 아닌가? 그래서 말하는 본심. 이건 뭐라고요? 나는 이 학교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돈벌이를 하고 싶다라는 거.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현실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 구조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이집과 본심이라는 두 단어의 대립 구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래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했잖아. 이론이 다 뭐야?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면 나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자들은 더 더러운 거지. 이런 것으로 더럽히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놈들의 양심이야. 쟤들이 더러워서 나를 더럽게 만든 것뿐이지 내가 더러운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지? 자기합리화. 그렇죠.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조그만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그 놈들의 천박한 꼴을 조소하면 그뿐이다. 그 사이에 갈등 보이시고요. 이쪽은 자기합리화 라는 말도 추가로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김강사는 악마의 마음을 먹은 심 잡고 과자 상자를 들고 서대문행 전차를 탔습니다. 오케이, 지금 누가 이겼어요? 악마가 이겼어요? 그러나 그의 결심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광화문 정류장에서 전차를 내려 효자동으로 가는 전차를 타지 않고 천천히 종로로 갔다. 지금 봐봐. 광화문, 종로라는 말들 보이고 있습니까? 뭐예요? 구체적인 배경 설정 당연히 보이시고요.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배경 설정이 이 작품에 무슨 성을 더하는 거야? 사실성을 더하는 거지. 근데 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은 소설이에요. 소설은 실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허구성을 지닌 소설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바로 이런 장치라는 거야. 종로로 갔다, 전차를 탔다 이런 말들. 체크. 그래서 종로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딴 방향 차를 탄 거지. 차를 타고는 본정통의 번잡한 곳에 비해서 잠잠한 종로로 갔고요. 일루미네이션, 빛, 어떤 등들만 헛되게 빛나고 세모 대매출의 붉은 빛발이 쓸쓸한 섣달 대목거리 먼지에 퍼덕이고 있었고 한참이나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욕심쟁이로 일가간에 돌림뱅이가 된 아주머니를 생각한 그는 재빨리 걸음을 빨리해 퍼고다 공원 뒷골목으로 일단 들어간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일단 과자 상자도 샀고 전차도 탔는데 차마 뭐가 붙들어서 양심이 붙들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료수 갖다 드렸을까요? 안 갖다 드렸을까요? 결국 안 갖다 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뒷부분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의 핵심은 어쨌든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 사이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1920년대 지식인들의 면모를 그려낸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주제 정리된 거고요. 내용 정리된 거고요. 인물 구조 파악된 거고요. 됐죠? 나도 안 무섭겠지? 좋아요. 자, 질문 다 읽었으니까 역시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읽진 않는데요. 보조자료에 글 위주로 된 보조자료 3번 이해와 감상면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중요한 말들이야. 하나같이 다 중요해. 한 번씩만 읽어보면 다 파악할 수 있는 말들이라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중요한 말들이니까 꼭 읽어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리고 저 뒤에 평가 문제라고 돼 있는 부분 찾았어? 오케이? 여기서 봐봐. 일단 T 교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껍빛단 리 들어본 적 있지? 완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에 충성하고 러시아 왔을 때는 러시아에 충성하고 미군정 때는 미군에 충성하는 그 사람. 기회주의자이란 뭐 기회주의자, 일제강점기 기회주의자, T 교수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비교해놓고 확인해 주시고요. 평가 문제에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다. 서양과자. 그럼 서양과자가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는 느낌이 안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이 뒤에 만약에 이 작품에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이 여기였다면 실제로 평가문항에서 이렇게 연계가 되었다면 이 사과 상대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면 우리는 현실과 양심 사이의 갈등 그러면 여기서 과자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뭐다? 현실과의 타협 이런 식의 상징적 의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써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참고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밑줄만 해놓고 넘어가자. 마지막에 어정쩡한 이중성이란 말 보이지? 어정쩡한 이중성. 그러니까 이거야.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 태도를 향해서 추구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T 교수처럼 사는 인물도 아니야. 근데 어정쩡해. 근데 이런 어정쩡함과 중도적 성격이 바로 이 당시 지식인들의 일반적 특성이었단 말이야.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인물.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 됐죠? 머리로는 오늘 집에 가서도 영어 수학 해야 되는 거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유튜버가 더 재밌는 현실. 그렇죠? 이 두 사이의 갈등. 자, 그래서 자, 질문 다 읽었으니까 뒤에 있는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1번 서술상 특징. 근데 이거는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등장인물이 T 교수, H과장, 수직기라는 내부 인물들도 있지만 핵심은 누구한테 가 있어? 우리 김관필 씨한테 가 있지. 보통 심리주의의 소설이라고 불러. 1번 보세요. 심리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2번 서술자의 관찰자적 시선 아니고요. 서술자가 달라진 거 본 적 없지? 과장된 말 없었고요.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했대요. 자, 정확하게 이해해보자.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한 건 뭘 말하는 거야? 시공간적 배경이 명시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명시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 거야. 드러내. 명확하게 밝힌 명시의 반대말이 뭐라니까. 암시. 명확하게 드러내는 근거 어딨어?
종로에서 전차를 타고 효창공원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이런 말 보셨었지?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 명시하는 건 맞아. 그런데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탐구한다고? 이게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이었니? 아니지. 한 개인의 갈등을 그리는 작품이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어. 자, 2번 가자. 인물의 특성 판단하는 문제고 너무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속물문성 비판, 현실의 자각 그런 거 아니야. 전부 다 넘어가. 4번 갈게. 스즈키는 김강사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환기하게 하고, 환기한다는 건 불러일으키는 거지. 스즈키의 말을 통해서 아,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 지금 약점이 잡혔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내 밑에 와서 꿇어야 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가 출세하고 싶다면 내 라인을 밟아야 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겠지. 그치? 참고로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약점이 잡혔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쳐보자. 니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쳐보자. 너무 매력적인 대학 교수 자리야. 하지만 나는 다른 교수에게 약점이 잡혀있어. 꾸르는 게 맞을까? 물론 어떻게 보면 맞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 맞은 뭐 대충 굽히면서 살면서 내 삶의 안락만 추구한다면 가능은 하겠는데 궁극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할 게 너무 확실하게 보이지 않니?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삶의 길이 열려 있단다, 얘들아. 너무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상황에 침잠하고 여기만 들여다보지 말고 조금 넓게 보면서, 오케이? 부정한 일 하지 마시고요. 엠번방 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 말고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길만 뚜벅뚜벅 걸으면 참고로 이런 비만 얘기 많이 하잖아. 돈을 따라서 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따라서 살라고요. 그럼 돈은 따라온다고요.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큰 돈을 버는 건 운이겠지. 운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잘 벌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될 리가 없잖아.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충분하게 잘 추구를 하다 보면 제법 살만할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기를 바라고요. 선생님도 큰 욕심 없이 그냥 마당에 있는 넓은 집 하나 정도만 되게 비싸죠? 자, 아무튼 간에 그 정도 하나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난 그거면 돼요. 나 큰 돈 벌고 싶잖아. 빌딩, 강남에 빌딩? 아, 주면 좋지. 당연히 받을 거야. 근데 필요 없어. 없어도 돼. 내 인생에는. 그래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아, 잠깐만. 그리고 스즈키만 일단 말았구나. T 교수는 김강사의 내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치? 딱히 어려운 말 없죠? 좋습니다. 마지막 3번 가고 마무리 지을게. 1920, 30년대 작품들 중에서는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양심을 지켜야 되는 사회적 소임을 다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딱히 내가 일할 일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현실과의 타협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그들은 이중의 고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고 지식인 소설은 이러한 그들의 고뇌의 영상을 잘 반영하고 있고 유준호의 이 작품 역시 이러한 지식인 소설 중에 하나야. 자, 작품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해놨네. 자, 문화비판의 사회적 소임, 김강사가 찾아간 거 사회적 경제적 입지 다 괜찮죠? 3번 T 교수가 학생들에게 김강사를 수재라고 말한 것은 근데 이건 우리는 내용을 알잖아. 이 의도는 뭐였지? 김강사를 깎아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즉 창량이었죠? 근데 이거를 진정한 지식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절대 아닌 거 보이시잖아. 너무 쉽게 답인 거 보이지? 4번 T 교수의 충고를 보면 사회적 입지를 중요시하는 인물인 거 확인할 수 있고 5번 전차에서 내려서 어슬렁거린 것은 양심과 입지였고 그래서 사회 경제적 입지역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방금 썼던 말로 바꾸자면 현실적 태도라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같은 말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의 갈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3번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하시면 세 번째 작품 마무리될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되셨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진짜 숨 좀 돌립시다. 이제 뒤에 미스터방 한 작품 하고요. 잠깐만. 미스터방 하나랑 박수필 3, 4번 작품 유관악산기하고 그 다음에 일야 구조하기 이렇게 작품까지 끝내면 문학 챕터 3, 4번이 끝나거든?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목표는 딱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거야. 3장뿐밖에 안 남았어? 혹시 시간이 나오면 문법해도 되냐? 시간 안 남을 거. 라마 이런 좀 1시간. 일단은 네 욕심내지 않을게요. 네 약속은 지켜야 남아 이런 좀 오케이. 자 알았어 잠깐 쉽시다.